자, 모발의 구조 크게 피부 바깥에 있는 게 무엇이었죠? 모관이었죠. 그래서 모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피부 내부에 있는 거는 모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피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로 나누어서 자 보세요. 피부 바깥쪽 모관, 피부 안쪽 모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발은 피부 어디예요?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지만 안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모발은 피부의 일부분으로 피부와 같은 구조와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두피 내 모낭의 털을 만들어주는 주요 기관은 다른 부위보다 복잡하고 피지샘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근 보시면 모근은 어디에 있어요? 모근은 피부 속에 있어요. 피부 속에 있으면 모근 아래에 볼륨한 모양의 모구가 있고 모구 내부에 성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유두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유두가 요 안에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 모낭이죠. 그죠? 그래서 모낭,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은 표피의 띠아 조직으로 움푹 들어간 관 모양으로 모근의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모구부를 감싸고 있고 모구죠. 여기 모구, 자 모구부를 감싸고 있고 모발은 모낭 안에서 성장한다. 모발은 어디에서 성장해요? 모낭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모낭도 또한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모낭에는 모발의 영양을 담당하는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들어있으며 자 보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모구, 모낭 안까지 연결돼 있죠. 그래서 모낭의 수는 요거 어때요? 결정되어 있대요. 태어날 때부터 결정돼서 몸 전체에 200만 개, 두 발에는 약 10 내지 15만 개가 있대요. 그래서 모낭은 모발의 발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모낭에 이상이 생기면 모발 자체가 생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모낭의 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모낭의 수가 너무 적은 사람들은 굉장히 모발 숱이 적은 걸 볼 수 있지요. 모유두 봅시다. 모유두 그림 보시면 모유두는 뭐예요? 유두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때 유두 그럼 자 모유 생각해 보세요. 모유를 먹으면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죠. 모유두는 진피세포층에서 분화돼서 모낭의 가장 아랫부분에 형성되고 있으며 모유두 안에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고 영양을 주는 거. 그래서 모발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모유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모세혈관에 자율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각종 영양소와 단백질 합성 효소, 호르몬, 산소가 공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두의 형태는 모주기 과정에서 변화와 함께 굵기를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모유두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모발에 의해서 모발도 굉장히 건강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유도 자 우리가 모유를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진다 해서 모발이 건강해지는 건 모유도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모세혈관은 소동맥과 소정맥,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그물 모양으로 매우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세혈관 가장 가는 혈관을 얘기하죠.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은 수거를 하는 게 모세혈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발의 주성분인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수송로의 역할을 해요. 나중에 뒤에서 보면 모발의 역할 중에서도 또 중금속을 배출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도 모세혈관과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율신경은 말초신경계의 한 부분으로서 모발의 주성분인 아미노산이 모유두에 도착하면 단백질 합성효소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피지샘 보시면 피지선이라고도 해요. 피지선이라고도 하고 지방을 분비하여 표피와 그 다음에 모발에 광택을 주고 유연성과 탄력성을 주고 피부 부속선의 하나이며 모발을 윤기나게 하거나 피부를 촉촉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피지선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피를 촉촉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발이 반짝반짝하게 윤기나게 해주는 역할도 피지선에서 하고 피부도 반짝반짝하게 윤기나게 역할을 하는 것도 피지분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지분비가 과다되면 지성피부인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땀샘 보시면 자 여기가 피지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땀샘이죠. 땀샘 보시면 땀샘은 뭐예요? 한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땀샘은 한선이라고도 하고 몸의 결합 조직에 진피 안에 있고 땀을 만들어내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외분비선에 의해서 체온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땀샘은 무슨 조절? 체온 조절 작용을 하고요. 사람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에크린선 땀샘과 겨드랑이 항문 유지 한선된 아포크린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걸 땀샘으로 볼 수 있고요. 단백질 합성 효소 보시면 각종 화학적 반응에서 변화하지 않으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을 말해요. 그래서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율신경 명령을 따라 단백질 합성 효소는 아미노산을 합성시켜 케라틴 단백질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피부의 구조 한번 여러분 이 그림 한번 과제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A4 용지에다 한 장에다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그려볼 건데 땀샘, 피지샘, 모근, 각질증, 뼈비증, 진피증, 피하지방증 근육 중에서 요 그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을 공부하지만 모발에 모근과 모간이 전부 다 필요해서 이 부분에서 한번 그림 그려보는 과제로 한번 내볼 겁니다. 그래서 피부의 구조, 이 그림은 여러분 A4에다 하나 그려볼 거고요. 자, 8번째 잇모근은 털세움근이라고도 해요. 우리 소름 돋는 거 이 그림으로 표현 참 잘했죠. 소름 돋는 거. 잇모근은 진피, 뼈피에 접하는 유두부에서 모낭에서 자라는 불수의 평활근 모낭에 붙어 있으며 추위나 공포를 느끼면 수축되어서 피부에 소름이 돋게 하는 피지샘을 눌러 피지 분비를 촉진한다. 잇모근이 없는 곳은 눈썹, 속눈썹, 코털, 겨드랑이 털 등이 있고요. 잇모근 그러면 털세움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름 돋는 거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가 직모, 파상모, 충모 이렇게 3가지 이야기하는데 직모라는 건 여러분들 스트레이트, 이렇게 매직으로 해서 일자로 딱 펴진 거 머리 있죠? 직모죠. 직선에 가까운 모발의 형태로서 아시아의 황인족이라든가 에스키모, 아메리카 인디언 등의 모발이 포함되고요. 전자 현미경에 의해 관찰된 횡단면은 원형에 가까운 모발이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직모고요. 파상모는 쉽게 말해서 곱슬머리를 얘기해요. 근데 파상의 길이에 따라서 곱슬이 심한 강도를 얘기하는데 곱슬머리와 직모가 결혼을 하면 곱슬머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보면 우리 동양인도 굉장히 곱슬머리가 많은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상의 물결 모양을 이루는 것으로 모발의 파상의 정도는 다양하다. 그래서 파상의 정도가 5cm인 사람도 있고요. 10cm인 사람도 있고 20cm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20cm의 파상을 가진 사람은 18cm, 9cm까지는 내가 곱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직모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20cm가 되면 파상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상은 물결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상의 위치라든가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헤어 디자이너로서는 굉장히 능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상에 따라서 디자인도 또 달리할 수 있고요. 얼굴형이라든가에 따라서. 그래서 전자현미경 등에 관찰된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이다. 이런 파상을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부분들은 백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 인도네시아인 등이 모발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파상모는 이렇게 생겼어요. 타원형에 가까운 횡단면은 타원형. 여기는 어떻게 해요?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갖고 있고 충모는 곱슬이 심한 걸 얘기해요. 지글지글한 곱슬이요. 그래서 곱슬러서 흑인이 이 모발이 여기에 속하고 전자형의 횡단면은 편편한 상태이다. 이렇게 충모.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크게 모발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모발의 성장 주기 보시겠습니다.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발은 피지선, 모유도 있죠.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발생기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모발의 성장 주기는 성장하는 시기와 퇴행기와 휴지기, 발생기가 돌아가면서 쭉 하겠죠. 그 다음에 발생기에서는 신생모가 새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탈모되는 것과 새로 모발이 나오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데가 발생기로 보시면 돼요. 다음 보시고
설명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부분을 크게 나누는데 성장기는 모발이 자라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남녀공이 그냥 통합해서 3 내지 6년으로 잡았고요. 퇴행기는 퇴화기라고도 얘기하고 모발의 성장이 멈춘 시기를 얘기합니다. 휴지기는 모발이 빠지는 시기면서 모낭에서 모발이 자라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자, 모발의 기능에 대해서 볼 건데 모발의 기능은 모발이라는 거는 기능적인 측면과 미용적인 측면 크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용이기 때문에 장식의 효과를 보는 미용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기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발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온의 역할을 하죠. 겨울에 머리 긴 여학생들은 목도리 안 해도 되죠. 그죠? 보온의 역할을 해주고 보호의 역할을 해줘. 충격 완화의 역할, 그 다음 배출의 역할을 해요. 여기서 중금속, 노폐물 배출해주는 역할을 어디에서 해요? 모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 전달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 머리 만지면 머리 만지는 거 알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크게 모발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보시면 모발의 기능은 모발의 기능. 모발이 뜨거운 태양열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추위를 막아주고 피부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물질로서 세균 감염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고 배출의 기능이 있고요. 건강 바로미터의 기능이 있고 장식적 미용적 기능이 있어요. 배출의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죠? 뭐였어요? 네, 중금속 성분들은 모발을 통해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머리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건강 바로미터 기능도 있고 장식적인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에 개인적인 장식 기능 외에 모발의 주요 기능은 점점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하나하나 또 실기적인 부분에서 할 거죠. 모발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탄성이 뭐예요? 탄성이 모양이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탄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프링이 모양이 케라틴 구조에 의한 건강한 모발을 잡아당겼다가 바로 놓으면 원래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발은 일반적으로 20% 정도 늘어나고 젖었을 땐 30 내지 50% 늘어나는데 굵기나 유전적인 특성, 영양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허무에는 환원 단계에서 20% 정도가 파괴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5 내지 20% 감소하지만 산화제에 의해 다시 탄성이 증가하면 원래 탄성으로 근접한다. 신장률은 40 내지 50g이며 강도는 140에서 150g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젖었을 때 30 내지 50% 늘어난다는 얘기는 젖었을 때 모발이 강할까요? 말랐을 때 모발이 강할까요? 젖었을 때 훨씬 약해요. 그래서 젖은 머리, 여러분들 머리가 젖은 채로 머리를 막 비빈다든가 문지른다든가 하면 훨씬 더 많이 상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젖었을 때 머리가 훨씬 더 약하다. 그 다음에 흡습성이라는 건 수분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정상 모발의 수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10 내지 15%가 정상 모발의 수분 얘기예요. 샴푸 바로 했을 때는 한 30% 정도고요. 건조 시에는 10% 내외가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팽윤성, 어떤 물질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액체를 흡수해서 최적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팽윤이라고 하고 수중에서는 실내에서 15분, 5분 정도 물을 부착하면 1 내지 2% 정도 길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자를 때, 커팅할 때 실수하지 않는 부분, 머리를 적셨는데 머리가 나는 턱선의 머리를 디자인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객이 얘기했는데 젖었을 때 턱선 자르면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팽윤성, 그래서 모발은 산성일 때보다 알칼리성일 때 또 급격하게 팽윤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팽윤은 늘어나는 거죠. 액체를 흡수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팽윤이 되어야지 모발이 늘어나야지 그 다음에 알칼리성일 때 쉽게 그 다음에 폼약이라든가 염색약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팽윤 중요하죠. 자, 다음 광변성 뭐예요? 말 그대로 적외선과 자외선을 얘기해요. 그래서 케라틴이 변성되어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시스틱 결혈 변성되거나 감소한다. 광변성. 자, 여러분 보시고요. 대전성. 정전기죠. 머리에다 이렇게 책받침 이렇게 쫙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쭉 올리면 어때요?
머리카락이 쭉 따라가죠. 이건 뭐예요? 모발을 빗질을 해서 마찰을 해서 모양은 양전하로 물질 음전하를 대전하기 때문에 모발끼리 반발하고 전기를 가진 모발이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물체는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서 수분을 가하면 정전기는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전기가 찌릿찌릿할 때 수분이 있으면 정전기는 없어지죠. 그다음에 열변성. 열변성, 자, 너무 뜨거운 열에 변화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시스템이 감소되고 180도 이상에서는 케라틴 변성이 일어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손상되는 거 얘기죠. 수열에서는 70도, 온도에서는 70도부터 변성이 되니까 너무 뜨거운 바람이라든가 뜨거운 열을 가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열 변성에 의해서 케라틴 변성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발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열에도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죠? 자, 수소결합 보시면 전기 음성도에 강한 원자와 수소를 가진 분자, 이웃한 분자의 수소 사이에 생기는 인력을 일종 간의 분자 간에 끌어들이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힘이 다른 결합보다 약해 열, 물에 의해 쉽게 분리되고 건조시 다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블로우 드라이라든가 일시적인 세팅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은 우리가 드라이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세팅을 블로우 드라이 세팅, 이것이 수소결합의 한 형태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측세결합 봅니다. 측세결합은, 자, 측세결합은 옆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진 거, 쉽게 얘기해서 주세결합은 중으로 된 거 이해할 수 있고, 여기 수소결합, 시스틴 결합, 이온 결합, 그 다음에 펩티드 결합이죠. 그래서 시스틴 결합은 화학결합이라고 해서 SS 이런 건 어떻게 펌하고 연결이 돼 있죠. 아까 아미노산에서 시스틴이 가장 많은 게 작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뭐 환결합은 그런 거고 수소결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이라든가 어떤 거였죠? 세팅이었죠. 자, 세팅이었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마찬가지로 비결정 영역의 염결합, 펩티드 결합, 시스틴 결합, 수소 결합, 소수 결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소 결합 요거는 드라이라든가 세팅이었고 그 다음에 SS 환결합은 그죠? 있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시스틴 결합. pH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H란 화학의 물질이 산성,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사용되면서 수소, 이온, 해리 농도를 얘기하고요. 자, 보시면 pH 그러죠. 산성. 여러분 pH, 피부의 pH가 뭐일 때가 가장 좋대요? 네, 4.5에서 5.5일 때가 가장 건강한 피부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발의 등병정도 4.5에서 5.5예요. 이 얘기는 피부하고 모발하고 똑같이 케라틴이기 때문에 상태가 4.5에서 5.5일 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pH는 자 0에서부터 자 pH는 0에서부터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14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7은 뭐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고 자 오른쪽으로 쭉 가면 뭐예요? 여기는 알카리성 여기는 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펌어할 때라든가 염색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유를 시켜갖고 모발에 염색약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느 쪽이겠어요? 그렇죠. 알칼리 쪽이겠죠. 그래서 자 다음 부분 살펴보시면서 넘어가면서 볼게요. 자 보시면 모발의 pH와 등전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7중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산성, 이쪽은 알칼리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연모제 중에서 가장 많은 강 알칼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곱슬머리용 스트레이트 크림. 10에서부터 13이잖아요. 그죠? 연모제는 어디예요? 9.5에서 10.5까지요. 연모제. 그죠? 펌제는 어디예요? 여기 8.5에서 9.5. 자, 알칼리제이긴 알칼리제인데 펌제 가장 약하죠. 그 다음에 연모제죠. 그 다음에 탈색제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샵에서 머리를 하는데 펌제가 가장 손상도가 가장 점점 많아지는 게 어떤 거예요? 탈색제 10이죠. 스트레이트 크림 뭐예요? 자, 13까지 들어가요. 10에서 13까지. 13.5까지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수. 자, 산성이죠. 산성 폼제. 자, 산성 폼제. 이렇게. 약산성 피부 모발. 가장 좋은 상태. 4.5에서 5.5죠. 그래서 우리가 모발이 손상된 경우 산성 뭐 펌한다, 산성 샴푸 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요거에 기인된 거, 그죠? pH와 등전점하고 보시면 되겠죠. 자,
모발의 손상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손상, 물리적 모임이에요. 이렇게 만진다든가, 샴푸를 한다든가, 타올로 드라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빗질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이랬을 때 모발끼리 마찰에 의해서도 자극받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일상에서 빈번하게 그냥 타올 들어. 샴푸, 빗질 그런 거 물리적 자극에 의한 손상이에요. 타월 드라이에 의한 손상, 샴푸에 의한 손상, 거품 풍부하지 못한 상태 모발끼리 부딪혀도 마찰력이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수분이 돼 있으면 모발이 훨씬 더 약하다고 그랬죠. 약한 상태에서 모발끼리 너무 많이 마찰력이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 비비면 마찰력에 의해서 많이 상하겠죠. 타월 드라이 마찬가지고요. 자, 빗질에 의한 손상, 그래서 너무 많은 무리한 브러싱도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열에 의한 손상, 블로 드라이어라든가 컬, 아이론, 요새는 열기구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70도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케라틴 변성이 되죠. 그래서 변성이 되면 모발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질이 변화되면서 너무 뜨거운 열인 경우에는 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모발이 타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계적인 손상. 기계적인 손상은 불량한 가위라든가 레이저 등으로 시술해서 그 다음에 기술이 미숙하거나 할 때, 이럴 때 기계적인 손상. 화학적 처리에 의한 손상. 퍼머넨트 염색제, 탈모제가 섞여 있는 알카리 제품에 의한 손상. 그죠? 손상되죠. 왜? 아까 얘기했죠. 알카리가 가장 강한 게 뭐였어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그 중에서도 곱슬머리, 매직약 같은 거 굉장히 강하죠. 그죠? 알카리 13까지도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까지 간 게 뭐였어요? 연모제였죠. 그 다음에 8, 거기에서 머무른 게 뭐였어요? 그렇죠. 험제였죠. 그래서 환경에 의한 손상, 그런 중환상, 질소, 탄화물 등의 화학적인 손상, 대기 중의 먼지 등의 이런 물리적인 손상. 자, 일광에 의한 손상, 이건 햇빛이죠. 여름에 너무 뜨거운 바닷가에서 여름에 햇빛 적에서 너무 많이 쐬는 것도 단백질이 손상되고 자외선에 의한 화학적인 손상이 있겠지요. 생리적인 요인은 호르몬 불균형, 그죠? 편식, 다이어트, 스트레스, 특히 다이어트 때문에 모발이 빠져서 탈모로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발의 손상 과정 보시면 큐티클층이 느슨해지면서 큐티클층이 아까 4 내지 10인데 20까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느슨해지게 벗겨지고 나와서 큐티클층의 수가 감소하는 게 모발 손상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발 내부가 노출되면 모발의 단백질이 유출되거나 변성이 되어진다. 변성이 되어지는 거 아까 어떤 거였어요? 뜨거운 것에 의해서도 변성이 가능하죠. 모발에 간축 물질이 빠져나오게 되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지는 거. 이게 모발 손상 과정이라고 보시고 모발이 푸석거려지고 윤기가 없는 거친 모발로 변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모발이 손질이 누적되면 모발이 잘 갈라지거나 모발색이 변색되어 끊어지기도 합니다. 모발이 머리카락 하나인데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탈색이나 염색해서 모발이 많이 상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 볼 수 있죠. 모발의 손상 과정을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해요. 그래서 헤어 트리트먼트라는 거. 도대체 트리트먼트는 모발에다 뭐 공급을 해요? 수분과 유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샴푸를 해도 유분만 날아가요. 수분도 유분도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머리를 너무 자주 감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모발을 보호해주는 거, 복구해주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헤어 트리트먼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손상된 모발에 유분과 수분을 공급해주고 모발을 보호해주고 정상적인 복구하는 거죠. 복구펌이라든가 복구 관련되는 거는 주되는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린스 보시면 샴푸, 비누, 알칼리 성분을 중화하고 모발의 표면을 얇게 코팅해서 머릿결을 엉킴과 정전기 방지하고 모발 코팅해주는 역할이 린스예요. 그 다음에 컨디셔너. 모발을 건강한 상태에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고 손상된 상태에서 처치제로 많은 화학제가 첨가되어 있어 모발의 코팅막을 형성해준다. 자, 트리트먼트. 모발의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적 단백질과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발의 이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봐갖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시간 과제는
모발의 구조에 대한 그림과 피부의 구조에 대한 그림을 A4 용지에다 2장 그려보는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과제 잘 하시고요.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